Hey man, I got a friend, he always run up in me like I get the iPhone 6. He get the iPhone 6S. I get the iPhone 6S. He owns Apple. You know what, let me call you back. I'm on a diet and I'm trying to get fit, but then I'm gonna wait, get it back. Probably more. You know what, let me just call you back.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전 세계 힙합 팬들에게 이 도시는 거친 트랩 비트와 화려한 스트립 클럽, 그리고 쉼없이 쏟아져 나오는 트랩 스타들의 성지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훗날 베이스 가지라 불리게 될 소년, 체이스 숀 미첼의 유년 시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애틀란타의 이미지와는 지독하리만큼 동떨어진 곳에서 시작됐죠. 2006년 8월 29일, 체이스는 분명 애틀란타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억이 머무는 장소는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외곽의 한적한 농장지대였습니다. 그의 주변엔 사람보다 소가 더 많았고, 그런 체이스의 성장 배경은 고요하다 못해 정적 그 자체였죠. 드넓은 들판과 가축들만이 전부였던 그곳에서 소년은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내는 도시의 리듬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유일한 평화의 요새였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조용히 경계하는 아이로 자라났죠. 이 고독한 농장 소년의 무료한 일상을 채워준 첫 번째 동반자는 힙합이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그것은 닌텐도였죠. 또래 아이들이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의 화려한 그래픽에 빠져 있을 때 체이스는 자신만의 확고한 취향을 고수했습니다. 닌텐도 게임큐브와 닌텐도 위에 패드를 쥐고 마리오 월드, 마리오 카트, 마리오 파티의 원색적인 세계를 밤새 탐험했죠. 얼마나 몰입했는지 TV 화면 바로 앞까지 몸을 바짝 붙인 채 컨트롤러를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대 위나 인터뷰에서 늘 쓰고 있는 두꺼운 안경은 그 시절 스크린이 뿜어내던 강렬한 빛이 남긴 흔적이자 무언가에 깊게 빠져드는 그의 과몰입 성향을 증명하는 상징처럼 남아있습니다. 2016년 10살이 된 체이스는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기 위해서는 아니었죠. 그는 친구들과 함께 슈퍼인케이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코미디 스킨 영상을 올리던 꼬마 유튜버였습니다.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 대본을 쓰고 엉뚱한 연기를 하며 창의성을 마음껏 발산했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음악 산업에 발을 들일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지금은 그 영상을 어떻게 찾았느냐며 쑥스러워하고 친구들에게조차 숨기고 싶은 흑역사라고 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경험은 훗날 세이소라는 파격적인 페르소나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됩니다. 기괴하면서도 감각적인 비주얼, 그리고 AI를 활용한 마일리 사이러스 뮤직비디오 같은 시도 역시 이 시절의 시각적 감각에서 비롯됐죠. 이 조용한 설계자에게 처음으로 육체적인 열정을 불어넣은 것은 음악이 아닌 농구였습니다. 12살 무렵 농구의 매력에 눈을 뜬 체이스는 이듬해인 13살과 14살 때 AAU 아마추어 운동 연합팀에 소속되며 본격적으로 선수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시카고 불스의 전설적인 가드, 데릭 로즈의 폭발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동경했죠. 코트 위에만 서면 내성적인 성격은 사라지고 어떤 포지션에서도 제 몫을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두고 안에 들깨 같은 승부욕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2020년, 전 세계를 멈춰세운 코로나19 팬데믹은 그가 사랑하던 농구 코트마저 앗아가 버렸죠. 그 무렵 소년의 귀를 둘러싼 아틀란타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릴 웨인이 라디오를 점령하고 퓨처가 오토튠의 새로운 정의를 써내려가던 시대를 그는 실시간으로 목격했죠. 특히 퓨처의 비스트 모드와 파포레인은 어린 체이스에게 목소리 또한 하나의 악기가 되어 감정을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킨 교과서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메인스트림의 스포트라이트 뒤편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브 마코넨의 독특한 감성과 사바비의 사운드를 베끼며 정석에서 벗어난 언더그라운드적인 소리에 서서히 눈을 뜬 것이죠.
My verse is 10, we gon' fall. Boy, it's coming from the west, now go ahead. Yeah? 하지만 그의 영혼을 가장 깊숙이 울린 이름은 시카고에서 날아온 치프키프였습니다. 2013년 무렵 발표된 치프키프의 실험작들은 체이스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남겼죠. 정박을 거부하는 엇박자에 일부러 발음을 뭉개 만들어낸 멈블의 질감. 평단은 그것을 퇴보라 불렀지만 소년 체이스는 그 안에서 자유를 읽어냈습니다. 그는 치프키프의 합의를 수천 번 반복해 들으며 훗날 자신이 만들 음악의 핵심 철학을 조용히 정립해 나갔습니다. Don't fuck up my family. 1400 for the house. 복잡한 메시지보다 중요한 것은 듣는 이의 감정을 울리는 바이브와 에너지 그 자체라는 믿음이었죠. 그렇게 14살의 체이스 미첼은 마침내 고치를 찍고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아이폰 하나가 들려 있었고 화면 속 밴드랩 앱의 녹음 버튼은 소년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집안에 가둔 시기. 아틀란타 외곽 농장 지대의 한 방구석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이한 소리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4살의 체이스 미첼은 더 이상 농구공을 튀길 수도 친구들과 들판을 누빌 수도 없게 되었죠. 그러나 그에게는 낡은 아이폰 한 대와 사촌에게 빌린 저렴한 마이크, 그리고 애플 번들 이어폰이 있었습니다. 이 초라한 장비들이 훗날 메이저 레이블들을 줄 세우게 될 체의 첫 번째 스튜디오가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당시 체이스는 음악 이론도 복잡한 작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처음 손에 넣은 도구는 스마트폰 앱 밴드랩이었죠. 힙합 엔지니어링의 기본인 프리셋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남들이 목소리를 다듬고 깔끔한 믹싱을 완성할 때 체이스는 아무런 장치도 없이 날것의 목소리를 비트 위에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후에 이때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내질렀던 것 같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지함은 아이러니하게도 기존 힙합 문법을 깨뜨리는 독특한 질감을 만들어냈죠. 그는 이 무렵 첫 번째 예명을 무르키오로 정하고 사운드 클라우드에 자신의 실험물들을 하나둘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름에 담긴 거창한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저 랩을 하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이 소년을 움직였을 뿐이었죠. 커리어의 첫 불꽃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튀어올랐습니다. 2021년 8월, 체이스는 당시 언더그라운드의 신성으로 떠오르던 이트의 곡 Off the Lot을 리믹스해 틱톡에 올립니다. 결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수백만 회의 스트리밍이 쏟아졌고 사운드 클라우드에서는 원곡보다 더 큰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곡 프로듀서가 내 허락 없이 비트를 썼다며 분노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지만 체이스는 담담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도용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낸 믹스테이프 문화이자 창조적 영감의 확장임을 증명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체이스는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예명을 로마니 플러스로 바꿉니다. 여기서 로마니는 그가 깊이 존경하던 아티스트 릴테카의 이름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는 점차 혼자만의 방에서 벗어나 외부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자비에 소베이스드가 이끄는 페르소나의 컬렉티브의 멤버 스카이워터, 리치 아미리 등과 교류하며 그는 사운드 클라우드 2.0 세대의 핵심 인물로 빠르게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체이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의 곡 아젠다가 탄생합니다. 이 곡의 제작 환경은 눈물겨울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방구석에서 낡은 노트북으로 작업을 이어갔지만 소프트웨어는 이를 감당하지 못해 1초마다 화면이 멈추고 오류가 발생했죠.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디스코드를 통해 알게 된 프로듀서 브라이언에게 받은 비트는 체이스가 그동안 집요하게 추구해온 실험적 랩의 결정체였기 때문입니다. 아젠다를 녹음하자마자 그는 이건 성공할 거다라고 직감적으로 느꼈고 여기서 그는 영리한 선택을 합니다. 곡을 즉시 발매하는 대신 틱톡에 먼저 공개해 사람들의 갈증을 키운 것이죠. 그 전략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틱톡은 아젠다로 도배되었고 2025년 현재 이 곡은
스포티파이에서만 4천만 회가 넘는 스트리밍을 기록한 메가 히트곡으로 성장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성공이 그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비밀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체이스는 자신의 음악 활동을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립학교에 다니던 그가 하교했을 때 어머니가 믿기 힘든 표정으로 말을 꺼냈죠. 학교 학생들이 체의 노래를 듣고 있는 걸 본 거죠. My mom told me, this is when I was like still going to public school. Like my mom, I came home one day, and my mom, she was like, someone was walking off the bus, and then like they knew that was my mom or some shit. They were like, yo, do you know your son got like a famous song on TikTok, some more shit like that? Wow. She just had no idea. She had not the slightest clue. She's like, bro. what the hell are you talking about? Yeah, Like, right. And then Not my son. Like, yes, bro. yeah. Then she. like no, he plays basketball. He plays video games. It's so crazy because like I think for her, like she knows how I am, but I'm like quiet as fuck. I stay in the crib all the time, and like for her, she's like, my son is like on some shit that I never expect him to do. Like this is shit that you have to like go out and like show yourself for. Right. Like, where so like for her, it's probably way more than me, like of a feeling, like on some shit. Do you remember the first time playing the song for her? Or did you like... Nah, bro, I was like too embarrassed. I told her she could listen to it like on her own time. I was like, yeah, I was definitely not finna like show her that her myself. Like even now, I don't even like her like playing her music around me. Even though I know she don't mean no bad. Right. 이후 메이저 레이블들은 수백만 달러의 계약서를 들고 아틀란타 외곽 농장 지대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5살의 소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잠재력이 한 곡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대부분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단순히 유행에 편승한 틱톡 래퍼가 되기를 거부한 것이죠. 대신 그는 자신만의 사운드, 자신만의 질감을 완성하기 위한 더 큰 설계를 조용히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아틀란타 농장지대의 소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젠다의 전 세계적인 성공은 체이스 미첼을 언더그라운드의 신성에서 메이저 레이블이 가장 주목하는 존재로 끌어올렸죠. 수많은 제안과 유혹이 쏟아졌지만 그가 선택한 곳은 트리피 레드와 아이스 스파이스를 품고 있던 10K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시기 체이스는 예명을 현재의 체로 확정하고 자신의 음악 세계를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에 착수합니다. 메이저의 자본과 시스템이 유입되었음에도 그의 작업 방식은 여전히 방구석의 고집을 유지했습니다. 자신의 사운드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엔지니어에게 곡을 맡기기보다는 모든 보컬과 엔지니어링을 직접 손보는 독학자의 길을 고수했죠. 그러던 중 이 시기 그의 인생에 두 가지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는 음악적 동반자가 된 천재 프로듀서 캐시 페인트와의 만남이었고 또 하나는 그동안 내면에 잠들어 있던 악마적 자아 세이소의 등장입니다. 체이스는 자신의 음악 세계를 두 개의 자아로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본래의 자신이 체이스라면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파괴하듯 몰아치는 에너지의 결정체는 세이소였죠. 그러나 세이소는 단순한 컨셉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소음을 피하며 억눌러왔던 에너지가 음악이라는 통로를 통해 폭발한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릴린 맨슨의 인터뷰와 공연 영상을 보며 아티스트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어떻게 공포와 희열을 동시에 전달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눈가를 덮은 짙은 메이크업과 기괴한 네일 아트, 얼굴을 가리는 실루엣이 하나의 언어로 완성되었습니다. 2023년 2월, 그는 첫 믹스테이프 클로즈 캡션의 신호탄으로 블랙 차이나를 공개합니다. 이 곡은 체이스의 탁월한 감각,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운을 상징하는 사례로 남았죠. 곡이 발표될 무렵 실제 인물인 블랙 차이나가 성형 보형물을 제거하고 리브랜딩을 선언하며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커리어를 상징하는 진짜 기념비는 따로 있었습니다. 10월 31일 할로윈에 맞춰 발매된 EP
크루거였죠. 전설적인 공포영화 캐릭터 프레디 크루거에서 이름을 따온 이 프로젝트는 프로듀서 CXO와 함께 만들어낸 하이퍼 맥시멀리즘의 정수였습니다. 치프키프 초기 드릴 사운드의 원초적인 공격성 위에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질감을 덧입히고 귀를 찢는 듯한 왜곡된 베이스를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평단은 이를 두고 산소가 부족할 정도로 압축된 사운드 디자인이라 극찬했죠. 이 작품을 통해 세이소라는 캐릭터는 완성되었고 팬들은 그를 단순한 래퍼가 아닌 소리의 설계자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성공의 길 위에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Closed Caption이 정식 발매되기도 전에 원본 파일이 통째로 유출되는 이른바 시시릭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수개월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였지만 체이스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 음악을 얼마나 원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며 유출된 곡들을 과감히 버리거나 더 완벽한 버전으로 다시 녹음하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유출은 그를 꺾는 사건이 아니라 더 강렬한 창작을 요구하는 불씨가 되었죠. Shots with us all zip, okay. Shoulda wrist on this side, okay. Got like 4-5 bitches on me. I don't show my bitches, no way. But the hoes is a difference, okay. Do what I say so why, cause I mean it, just go. Wait a moment, now you leave it, yeah. Wait a moment, now here. 체이스는 다시 한번 기도를 올리며 안경 너머로 더 어둡고 더 강렬한 미래를 조용히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은 소년 체이스 미첼이 스스로를 가두고 있던 마지막 고치를 찢어발기며 진정한 의미의 베이스 가드로 승천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 서막은 3월 27일 첫 정규 앨범 Say So Says를 예고하는 싱글 마일리 사이러스로 열렸습니다. AI를 활용해 구현한 기괴하면서도 잔상이 남는 뮤직비디오는 공개와 동시에 전 세계 리스너들의 시신경을 강타했죠. 이어 5월에 발표한 피자타임은 단순한 중독성을 넘어 피치포크로부터 올해 최고의 노래 중 하나라는 찬사를 이끌어내며 그가 더 이상 어린 유망주가 아님을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I know it's fucking bad. You call this thing, who put you on game, yeah. DJ Smokey, 666, bitch. My name tatted every fucking. 그리고 8월 30일 드디어 베일을 벗은 정규 1집 Say So Says는 힙합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실험적 폭발이었습니다. 체이스는 크리스탈 캐슬이나 유러브, 허 같은 일렉트로닉 밴드들의 질감을 힙합의 뼈대 위에 과감히 이식했죠. 이 앨범은 그의 악마적 페르소나, 세이소를 본격적인 서사로 풀어내며 도파민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하이퍼 맥시멀리즘 사운드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는 제작 과정에서 트랙의 순서와 곡 사이의 전환에 수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앨범 커버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너의 귀가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한 채 사운드의 파도에 휩쓸리도록 만드는 설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승 곡선은 2025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7월 18일 발매된 두 번째 정규 앨범 레스트 인 베이스는 그야말로 사건이었습니다. 평단의 냉정함으로 악명 높은 피치포크는 이 앨범에 8.3점이라는 경이적인 점수를 부여했고 이는 신인 아티스트로서는 이례적인 성취로 기록됐습니다. 여기에 앤서니 판타노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더하며 그의 천재성을 공개적으로 공인했죠. Though in many ways Rest in Bass is a pretty predictable record for this style, I still found myself enjoying it a lot more than I thought I would. Mostly because I think Che delivers on a lot of the inferences that rage music makes out of the gate that weirdly many of its most significant. 체이스는 앨범 발매 직후 미국 전역 16개 도시를 도는 첫 단독 투어를 발표하며 다음 국면으로 나아갑니다. 특히 뉴욕 공연에서 수천 명의 팬이 자신의 모든 가사를 떼창하는 장면을 마주했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설계한 소리가 현실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무대에서 언더그라운드에서 만난 사바비 같은 아티스트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외치기도 하며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죠. 2025년 10월 26일 라스베이거스 컴플렉스 콘무대는 채가신의 중심축임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제비어소 베이스드, 영 다보, 플라크 보이맥스와 함께 현장에서 트랙 모토를 녹음하며 지세드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죠. Cause the way she sucked the dick. Yeah, she on our dick cause we up in this bitch. Yeah, you got it all, I got her less than this shit. Switch the floor, oh, chopping all I know. Fell in love with the way she can. 그러나 그를 가장 감격하게 만든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트의 오프닝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음악적 뿌리 중 하나인 그와 함께 마네킹을 퍼포먼스했을 때였습니다. 소녀는 그 순간 우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물로 완전히 자리매김합니다. 그리고 그의 크리스마스 체이스는 팬들에게 가장 채다운 선물을 던졌습니다. 정규 2집의 디럭스 버전인 웨스트 인치 베이스, 인코드를 깜짝 발매한 것이죠. 무려 14개의 신곡이 추가된 이 앨범에는 오사마손을 비롯한 여러 씬의 동료들이 힘을 보태주며 완성도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대 위에서 관중을 향해 몸을 던지는 세이소는 거칠고 파괴적인 악마에 가까웠지만 무대 아래의 체이스는 여전히 퓨처를 2025년의 MVP로 꼽으며 계속해서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이죠. 이런 아틀란타 농장 위의 소년이 꿈꿨던 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음악에 걸었고 이제 전 세계는 그가 설계한 베이스의 진동에 맞춰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Segment, I want you to write a letter to yourself, starting with Dear Che. Cool. Read to me what you wrote. I said, Dear Che, things happen, but as long as you know that the obstacles that come are only to make you stronger, there is no such thing as losing. That's pretty self-explanatory.